안녕하십니까. 납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직무 노출 매트릭스 구축 연구 결과를 발표할 가톨릭대학교 최상주입니다. 직무 노출 매트릭스 구축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자료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량적 노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작업환경 측정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국가산업보건관리 자료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관리번호나 또는 부서 그리고 단위작업 장소와 각 업종 등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잼 구축 대상으로서 고려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정량적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과 16년에 납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자료를 활용해서 잼을 구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검토되었던 납의 자료의 특성을 보시면 총 47,575개 정도의 자료였고 여기에는 공정의 정보와 단위작업 장소의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표준 공정 코드로 100% 입력은 되어 있으나 기타 공정의 입력 비율이 24% 정도가 되어서 꽤 높은 부정확한 공정 입력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점입니다. 전체 2015년과 16년의 납 측정 자료의 분포를 간략히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좌측에 상당수의 자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불검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약 50% 정도가 지금 불검출률이고 또 AA 기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활용해서 검출 한계값을 1.8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로 적용하였을 때는 검출 한계 미만 자료가 약 80%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검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잼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업한 특정 자료를 활용해서 잼을 구축할 때는 자료의 특성상 우리가 선택과 배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은 동질적으로 장시간의 노출 평가 자료만을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의 측정 시간이 확인된 자료들만 선택을 하였는데요. 대부분 4시간 이상으로 확인되어 있고 99.4%의 자료가 약 한 278개 정도 자료는 4시간 미만으로 제가 배제시켰습니다. 측정 자료를 활용한 잼에 있어서 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자료가 갖고 있는 여러 정보 중에 특히 공정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K2B라고 하는 입력 시스템을 통한 공정의 코드는 5자리 코드 총 1392개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상세한 공정 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장과 유사한 공정명이 이렇게 다양한 거죠. 따라서 이 공정 코드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분석이 어려워서 공정을 표준화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공정 표준화의 첫 번째 방법은 이 5자리의 숫자 코드를 한 자리씩 줄여가서 5digit, 4digit, 3digit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했을 때 2digit 코드로 해서 약간 중분류 형태로 유사 공정들을 묶어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이 중분류로 묶게 되면 총 36개의 2디지 코드로 재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이 분류된 코드를 공정 표준화 1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정 표준화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요. 지금 아래에 있는 테이블과 같이 미리 입력된 특정 기관에서 입력을 해준 공정의 코드가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정 기관들이 직접 타이핑을 쳐서 입력한 정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명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위 작업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죠. 따라서 이 공정명에 대한 정보의 단어들을 또 단위 작업 장소에 대한 공정의 단어들을 키워드로 추출을 해서 일종의 머신러닝의 방식으로 비교를 해서 공정 코드를 할당하려고 했습니다. 이 추출된 단어를 어떤 것과 비교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표준 공정 코드였던
2디지 코드들의 키워드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키워드들과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매치드 1이라고 한 것은 왼쪽에 있는 기관들이 입력한 단어와 단어 하나하나를 오른쪽에 있는 표준공정 코드의 키워드와 비교해서 일치되는 코드를 할당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표준공정 코드의 단어를 왼쪽에 있는 공정명이나 단위작업 장소에 기입된 자료들과 다 비교해서 키워드를 비교한 후에 코딩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해서 공정을 표준화 코드로 새롭게 우리가 재코딩한 것을 우리는 공정 표준화 2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의 표준화를 시킨 결과를 좀 아래 표에서 예로 보실 수 있는데요. 공정 표준화 1이라고 하는 파란색의 박스가 바로 첫 번째 2디지 코드로 할당된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정 표준화 2에 의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기관이 입력한 공정명의 이름과 단위작업 장소명에 따라서 새롭게 할당된 코드가 매치드 1, 매치드 2에 assign prog 1, assign location의 loc1이라고 하는 이런 할당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지금 100번째 행을 보시면 ID 번호 100에 기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공정코드 2로는 45인데 사실 기타 공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타 공정이라는 것은 공정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입력한 것은 현장 또는 제어실, 발전 현장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력된 단어를 가지고 재코딩을 해도 전부 어사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건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99번의 코드를 보시면 99번은 역시 기타 공정 코드로 입력이 되어 있었지만 기관이 입력한 공정명과 단위작업 장소에는 각각 정비와 용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새롭게 할당을 해보면 19, 21 코드 또는 21 코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즉 용접 공정이라고 새롭게 할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정 표준화 1과 표준화 2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서 우리가 초기에 입력된 표준화 1번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가 결과인데요. 평가 결과를 보시면 세로축은 매치드 1에 의해서 재코딩한 방법, 가로축은 매치드 2에 의해서 재코딩한 방법입니다. 두 개를 크로스로 비교했을 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매치드 1이나 매치드 2로 재코딩했던 결과가 공정표준화 1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코드와 일치됐다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녹색은 매치드 1이나 매치드 2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과 일치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그룹 1과 그룹 2를 우리는 표준화가 잘 되었다, 즉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공정 코드를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의 퍼센트가 약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입력됐던 K2B 코드를 2디짓으로 표준화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마지막에 있는 4번 그룹은 측정기관이 입력한 정보로도 새롭게 공정 코드를 할당하기 어려운 약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분석에 있어서 활용도가 낮겠죠.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표는 기타 공정에 해당되는 표입니다. 기타 공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역시 유의미하게 재코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한 75% 정도의 자료는 재코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자료를 이용해서 잼을 구축하는 방법을 좀 요약해 보면, 먼저 8시간 측정 자료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검출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 불검출 자료를 LOD 1.8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처리 1은 단순히 LOD의 2분의 1 값을 LOD 미만 값으로 다 대체해서 입력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처리 방법은 다중대체법에 의한 통계적 방법으로 LOD 미만 자료를 추정해서 분석한 방법입니다.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1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결과 3디짓, 즉 소분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중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분류죠. 그래서 소분류의 업종으로 보면 표준 업종 131개에 대한 잼을 이 표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축할 수 있고 95%일 값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납에 대해서는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또 구조용 금속 제품 제조업, 이런 제조업에서의 납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결과는 2디짓의 표준공정 코드별로 본 건데요. 표준공정 코드별로 잼을 구축한 게 한 35개의 표준공정 코드별로 잼이 나왔고, 이 중에서 앞서 표준공정 코드의 정확도를 구분했던 그룹 1과 2의 데이터만 추출한 겁니다. 그리고 실효수가 10개 이상인 것으로 추출해 봤을 때 95%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용해 공정이고, 다음이 세척 제거, 주조 공정의 순으로 배열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업종과 공정을 크로스로 조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총 605개의 조합군이 나오게 됩니다. 즉 605개의 잼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GM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봤을 때는 전자부품 제조업의 혼합 공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납의 농도가 가장 높다, 이런 식의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인데요. 업종과 공정별 잼 중에 실효수가 10개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가장 높은 농도는 역시 구조용 금속 제품 제조업의 주조 공정, 그 다음에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의 건조 공정, 이런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LOD 미만 자료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추정해서 구했던 처리 2의 방법으로 각 업종별 약 131개의 업종별 잼을 본 건데요. 사실 처리 1에 의한 대체법에 의해서 LOD 미만 자료를 추정했던 결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그림은 LOD 미만 자료를 단순 대체법 처리 1, 그 다음에 멀티플 임퓨테이션이라는 방식으로 했을 때를 비교한 건데요. 지금 파란색 도트가 이 GM 값을 가지고 처리 1의 방법으로 한 것을 처리 2의 방법으로 나눈 것이고요. 붉은색 여기 주황색 버튼 이 도트들은 95%할 값들을 서로 나눈 것인데, 이 붉은색 라인에 잘 모여 있다는 것은 두 기법 어떤 것을 쓰든 결과가 일치율이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GM 값은 상대적으로 대체법이 좀 높게 나타났지만 95%일은 두 개의 차이가 비교적 센서링 레이스에 상관없이 잘 일치되고 있어서 95%일 값을 일종의 농도 추정 값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과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납의 2015년과 2016년 2개년도의 측정 자료를 활용해서 잼을 구축해 본 결과 시범적으로 특히 공정을 표준화하고 이렇게 구축했더니 총 131개의 표준 산업에 대해서 잼을 구축할 수 있었고, 또 274개의 산업과 공정군을 교차해서도 잼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구축된 잼은 다양한 산업과 공정에 대한 노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공정의 표준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고, 다른 노출 인자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